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9일 월요일 10시 5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고, 펜오션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0.8%의 소폭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하락은 어떤 종목의 악재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 양매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봐도 매수를 하는 업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는 게 전기전자, 서비스, 통신, 화학인데 매수 규모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주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다 팔고 있어요. 기관은 모든 업종을 다 팔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수급의 공백 속에서 특별하게 좀 이슈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은 오늘 어떠한 큰 상승이나 흐름들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 좀 강세인 것 같고, 카카오 쪽이 강세인 것 같고, 카카오뱅크, 이렇게 세 가지 종목만 좀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업종이나 종목들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운수창고 업종의 펜오션도 오늘 수급이 없으니까 어떤 강한 액션이나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종목 자체의 악재보다는 시장의 영향에 따른 좀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펜오션이 지킬 건 좀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7,450원짜리하고 7,500원짜리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지 라인이자 반등을 좀 드러내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위로는 8,5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펜오션의 흐름들은 좀 박스권 플레이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반등 구간에 이렇게 좀 진입을 했는데, 박스권의 하단 반등을 드러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오면은 예상과 달리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보통 이제 반등이 나왔어도 한참 전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 만약에 7,450원과 7,500원짜리를 좀 깨고 내려가는 사태가 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박스권에서 이제 추세의 전환이 되는 건데,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됐을 땐 이 자리가 저항대가 되고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7,450원하고 7,500원짜리가 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다시 좀 반등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면서 한편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철저히 단타인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도 그나마 투신 쪽에 샀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또 매도 나가고 난 뒤로는 거의 단타인 것 같아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살이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은 외국인도 투신도 거의 좀 단타로서 좀 풀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전에 사놓은 게 그래도 좀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15만주 17만주 나갔고 거의 조금 매수 물량이 큰 건 아니니까 조금은 아직은 투신도 외국인들도 현재는 좀 단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 좀 단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HMM 파업 문제도 좀 있다라고 봐요. 이번 주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파업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1일 날 4차 교섭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렬이 되면 또 중노위에 조정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바가 각각 좀 다르죠. 노조와 채권단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견이 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중재안을 내놨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수용이 될지 안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 노조에 대한 부분들, 노사 파업에 대한 부분, 노사 이제 그 파업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도
주가에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페노션의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죠.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HMM의 주가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해운주 전반에 걸쳐서 좀 부정적인 또는 악영향을 또 미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HMM의 또 파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잘 해결됐을 때에는 반대로 해운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락이 사실 뭐 노조 파업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 악재라기보다는 좀 단기 악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어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들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좀 잘 해결됐을 때에는 우려가 선반영됐던 만큼 그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또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HMM이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예,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이 하단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는 자리는 이 상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HMM이 조금 더 상승이나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페노션도 한번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현재 가격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반등 한번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7,450원과 7,500원이 좀 잘 지켜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훼손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 국면에 HMM처럼 페노션도 좀 접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 그 다음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어때요? 3,300 이상에서 안 밀리고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뭐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2분기 실적은 뭐 다 좋을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뭐 그 부분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반응이 나올지는 약간 좀 물음표입니다. 약간 좀 물음표일 것 같고,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매출액은 한 9천억 정도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한 900억 정도 나올 거고,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릴까?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 같고, 반대로 저는 좀 3분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상향 조정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BDI 지수가 지금 3,000 이상에서 지금 7월 달도 보내고 있고 8월 달도 현재 뭐 얼마 안 됐지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평균이 BDI 지수의 평균이 2,700에서 2,800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3분기 평균은 3,000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3분기 실적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그런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좀 작동을 해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면서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야 또 박스권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하단 자리에서 깨져버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주가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내려갈 수 있는 요런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현재로서는 7,450원과 7,500원 아직까지는 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 반등에 좀 성공하는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5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이 9시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곧 나옵니다 라고 이미지 파일로도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되고요. 장중에 상승하면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추천주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주식 테마주 검색기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와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